예, 오늘은 지난 시간 말미에 잠깐 언급을 했던 필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본격적으로 에 따른 이득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고역 통과 필터가 있는데요. 뭐 이 필터 요 회로를 한번 돌려보자고요. 네? 전류 I가 있고 돌리면 KV를 돌리면 VI는 C분의 1 I dt 플러스 VO 즉 RI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걸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미분 방정식을 대수 방정식을 변경을 하면 S C분의 1 I 더하기 RI 이렇게 되겠죠. I를 묶으면 I를 묶어서 보내면 R 더하기 SC분의 1 V I S가 될 테고요. I 곱하기 R이 VO잖아요. 그죠? 양변에 R을 곱해주면 여기다가 양변에 R을 곱해주면 결국 이것이 VOS가 되겠죠. VOS는 위식이 이렇게 전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위식은 국회에서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분자 분모를 R로 나눠주면 그리고 SC를 양변에 곱해주면 이와 같이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VIS를 좌변으로 넘겨주면 끝이 이득이 되는 거죠. 그죠? 입력분의 출력 전화. 그래서 HS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고요.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지금 이 형태가 지금 J가 S가 J 오메가잖아요. 그죠? J 오메가. 복소수자 표기에서 J 오메가고요. C분의 1이죠. 그러면 복소수자 표기는 여러분들이 복소수를 부정공으로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이 실수축이죠. 실수축이고 허수축이면 특정 점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죠? 크기와 각으로 나타내잖아요. 그죠? 복소수자 표기에는 특정 점을 나타내는데 크기와 이 각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죠? 우리 직각적 표기는 어떻게 하죠? 직각적 표기에서는 특정 점을 x, y가 있으면 특정 점을 나타낼 때 x1, 그죠? y1 이 크기로 우리가 나타내잖아요. 그죠? y1 이렇게 나타내는 데 반해서 복소수자 표기에서는 크기와 각을 가지고 특정 위치를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크기와 각도를 표현한 거고요. 크기는 절대값이죠. x 아까 위에서 구한 이득의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뭐 여러분들이 복소수를 다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 하도
교육과정이 변경이 돼가지고 어쨌든 뭐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크기는 그 실수부의 자승 더하기 허수부의 자승에 이제 루트를 취한 값이 되고요. 크기를 나타낼 때 이제 그 허수축을 나타내는 죄인은 없어지게 되죠. 각도 같은 경우는 지금 J오메가가 분자 텀에 있으니까 일단 90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 분모 텀은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아크탄젠트, 실수 부분의 허수부, 그죠? 실수 부분의 허수부로 나타나면서 이제 90도 빼기 아크탄젠트 오메가 RC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복소수 좌표, 복소수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를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 오프라인 강좌가 있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지금 상태를 한번 알아보고 모르는 생소한 학생들이 있으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자격통과 필터의 특성을 보면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KV를 돌리고요. 그래서 RI C분의 1 I 아까랑 똑같죠. 그죠? DT 플러스 DT는 VI.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전개를 하면, 앞서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든지 복소수에 대한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나중에 한번 확인 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자유통과 필터의 이득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때 복소수 좌표계에서의 크기와 각도는 이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보드선도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구했던 고역통과 필터가 이렇게 정의가 됐잖아요. 크기가 고역통과 필터에서의 이득의 크기, 이 절대값 보호가 있잖아요. 그 크기가 이제 오메가와 이제 오메가 RC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오메가라는 건 이제 각속도, 주기가 각속도가 2파이 F 정의가 그죠? 2파이 F니까 오메가를 2파이 F로 대체를 한 거고요. 분자분모 텀에 이제 2파이 F로 나눠가지고 이와 같은 식을 얻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정 주파수 FC를 2파이 RC분의 1이라고 해보자고요. FC라는 게 2파이 RC분의 1이에요. 그러면 요 F가 2파이 RC분의 1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그럼 이제 요 텀이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 텀이 1이 되겠죠. 1 더하기 1.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루트 2분의 1은 0.707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0.707이 어떤 의미 있는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기억해 놔야 하는 숫자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0.707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이것을 데시벨로, 우리가 10장에서는 그 크기를 데시벨로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데시벨로 지금 이득을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20로그 전압 이득 0.707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3dB. 그죠? 지난 수업에서 우리가 0.707은 데시벨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3dB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출력 값이 입력 값에 비해서 3dB가 떨어졌다. 그런 의미잖아요.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고역통과 필터를 다시 한번 회로를 생각해 보면
이게 고역 통과 필터잖아요. 그죠? 저항을 출력 단자로 가지고 있는 게. 자, 뭐 전압이건, 그러면 이때 용량성 리액턴스는 2파이 FC분의 1이고, 즉, 이 F라는 것은 주파수가 낮을 때는 굉장히 큰 저항을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때는 이입력 전압이 모두 여기 걸리겠죠. 캐패시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이 저항에 걸리기 시작하는 일부분이 저항에 걸리기 시작하다가 이 F가 여기서 말하는 이 F가 2파이 RC분의 1이 되는 순간 이 F가 2파이 RC분의 1이 되면 그때 마이너스 3dB가 떨어진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특정 주파수, 이게 주파수 좌표예요. F라는 주파수가 있는데 어떤 특정 FC, 그 FC는 2파이 RC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점에서는 이득이 얼마가 떨어지느냐? 마이너스 3dB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네? 마이너스 3dB가 떨어진다. 그러면 주파수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파수가 더 올라가면 여기는 더 줄어들고 여기는 더 커지겠죠. 그러면 제일 커지는 게 얼마가 커질까요? 이건 지금 R과 C라는 수동소자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게 0이 된다고 해도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죠? 뭐 이거는 능동소자가 이 안에는 없으니까 이득이 더 1보다 커질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VO는 최종적으로는 VI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1이 된다는 거죠.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이라고 하는 건 20로그 1, 뭐예요?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dB에서 점점 커져서 최종적으로는 0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쭉 더 이상 증감 없이 이렇게 쭉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던 이득이라는 거는 요 부분, 요 터닝 포인트가 요 FC가 되는 거예요. FC에는 서는 마이너스 3dB가 떨어져 있지만 조금 더 가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주파수에 무관한 이득, 상수 이득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때 이 터닝 포인트가 FC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파이 RC분의 1이 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요 밑에를 보면 F가 FC일 때는 마이너스 3dB 지금 방금 봤잖아요. 그죠? 만약에 F가 0.1이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0.1이라면 지금 0.1이라는 건 FC 지금 다시 그리면 자 여기가 FC예요. 그죠? FC이고 0.1 FC라는 거는 여기가 되겠죠. 0.1 FC를 여기 아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요 식에다가 F에다가 0.1 FC를 넣어주면 0.1 FC를 넣어주면 이득이 자 이게 10이 되잖아요. 10 그죠? 10분의 1 그러니까 이게 10분의 1의 자승 텀이 있기 이게 10이 되죠. 10 미안합니다. 10의 자승이 되기 때문에 100 다시 말하면 1 더하기 100이니까 뭐 100이라는 건 흐름이가 없죠. 그러니까 나오면 10분의 1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0.1이 되는 거죠. 0.1. 그래서 20 로그 0.1은 마이너스 20dB가 되는 거예요. 응? 만약에 0.01을 넣으면 즉 다시 말하면 여기는 FC에서는 여기 마이너스 3dB 여기에서는 0.1에서는 마이너스 20dB 그럼 0.01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0.01 FC 이건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이 거리는 같대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 F에서 요 F는 로그함수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FC 0.1 FC, 0.01 FC 요 간격은 같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0.01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40dB가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요 계산을 해보면 0.01을 넣으면 요 텀이, 그죠? 요 텀이 100이 100의 자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의 자승이면 만이잖아요. 만 더하기 1 해봐야 만이잖아요. 그죠? 루트 나오게 되면 1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로그 100분의 1이니까 0.01 마이너스 40dB 마이너스 40dB 그죠? 그럼 0.001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등간격이에요. 마이너스 60dB 이렇게 됩니다. 같은 논리로 했어요. 그러면 이 기울기가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거예요. 일차함수가 되는 거예요. 일차함수가 이렇게. 네? 일차함수가. 자,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아까 FC 0.1 FC, 0.01 FC 어때요? 간격이 등간격이죠. 같죠? 간격이 같죠? 그리고 만약에 FC보다 크다면 10FC라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아까 1의 루트 이게 10이라면 여기가 0.1의 자승이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거의 1이잖아요. 1이라는 거는 로그함수에서는 20로그 데시벨로 표현하면 0이에요. 0. 그죠? 0. 0이랍니다. 그죠? 100은 뭐 당연히 더 0이겠죠. 1 더하기 0.001 자승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FC라는 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이제 뭐 변화가 없다. 네? 상수 텀이다. 네? 그런데 0.1 FC가 0.1이 감소하면 20dB가 감소하고 0.01 FC가 되면 마이너스 40dB. 좀 전에 봤지만 0.001이 되면 또 마이너스 60dB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무슨 의미냐면 데시벨이라는 건 10이라는 의미, 즉 10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20dB씩 감소한다. 즉 FC를 기준으로 10분의 1이 되면 20dB, 100분의 1이 되면 마이너스 40. 그러니까 이 기울기를 보면 10씩 변할 때마다 20dB라는 여기서 10이 변하니까 20dB 떨어졌죠. 여기서 또 10이 변하니까 또 20dB 떨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기울기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마이너스 20dB per decade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옥타브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리고 이때 FC를 우리가 임계 주파수라고 합니다. 임계 주파수. 그래서 2파이 RC분의 아까 우리가 정의를 2파이 RC분의 1이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어때요? 이게 결국은 이 y축이 뭐냐면 이득이에요, 이득. 그죠? h s를 데시벨로 표현한 이득입니다, 이득. 그죠? 이득이 임계 주파수를 기점으로 그 전에는 마이너스 20dB per decade라는 기울기를 갖는 일차함수가 되고 그 FC를 기점으로는 거의 일정해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FC를 기준으로 이 밑에 있는 것은 점점 어떻게 돼요? 이득이 감소하는 거죠. 이 위로는 입력과 출력이 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FC보다 높은 주파수는 통과를 시키고 낮은 주파수의 신호는 주파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많은 감쇄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 고역 통과 필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임계 주파수를 기점으로 높은 것은 통과시키고 낮은 것은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표현을 그 파란색으로 한 부분이 있고 붉은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죠. 파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은 지금 임계 주파수까지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바로 그냥 그 FC 이후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그죠? 상수 텀으로 간주를 한 거고, 붉은색은 마이너스 3dB, 그죠? 아까 말했던 마이너스 3dB를 정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죠? 정식으로 마이너스 3, 이 부분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득이 0이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3dB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붉은색으로 표현한 거는 근사치를 정확하게 표현한 거고요. 푸른 그 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근사치로 표현이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미드레인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위로 우리가 높은 주파수 신호를 통과시킨다 하는 그런 대역이다 라는 걸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득의 크기에 대해서 봤고요. 지금 이득에 대한 각, 그죠? 이득에 대한 각, 이 앞서에서 90도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오메가 RC라고 했죠. 그죠? 자, 따라서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각속도는 2파이 F잖아요. 그죠? 2파이 F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쓰면 90도 빼기 아크탄젠트 2파이 FRC가 되는 거죠. FRC. 따라서 만약에 F가 0이라면 이 주파수 X가 주파수 좌표계인 그리고 Y축은 세타예요. 그죠? 여기서 만약에 F가 제로라면 아크탄젠트 제로는 제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F가 제로일 때는 0이에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F가 2파이 RC분의 1이라면 F가 2파이 RC분의 1 그게 FC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임계 주파수일 때는 이게 아크탄젠트가 1이 되는 거잖아요. 1, 그죠? 아크탄젠트가 1이라는 거는 결국 45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때 H는 45도가 된다. 그래서 지금 임계 주파수에서 45도가 되잖아요. 그죠? 그죠? 이 점이. 근데 이거는 어쨌든 지금 이게 아크탄젠트 2파이 FRC라는 곳에서 F가 점점 커지게 되면 결국은 이게 90도가 돼요. 그죠? 그죠? 90도가 되기 때문에 F가 커지게 되면 무한대가 되고 아크탄젠트가 무한대라는 얘기는 90도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F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거의 0에 수렴하는 이런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대한 정확한 우리 값을 계산한 건 아니지만 그 과정을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이런 파란색으로 표현한 이런 식의 주파수 대 여기서 갈기라는 건 사실 위상입니다. 위상. 그죠? 입력과 출력 간의 위상. 그러니까 입력 대비 출력의 위상이 이런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출력이 입력보다 쓰여있죠. 출력이 입력보다
항상 앞서요. 근데 그게 주파수가 0일 때는 90도가 앞서다가 임계 주파수에서는 45도가 앞서고 주파수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거의 입력과 출력은 같은 거죠. 같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각세타라고 하는 것은 고역통과 필터에서는 만약에 고역통과 필터, 즉 다시 말하면 다시 회로를 그리면 RC회로에서 R에 저항해서 출력을 뽑은 이런 고역통과 수동 소자로 RC라고 하는 수동 소자로 구현된 고역통과 필터에서는 출력은 입력에 비해서 90도 앞선다. 언제? F가 0일 때. 그런데 주파수가 점점 커질수록 이제 그 거리가 좁혀지는 거죠. 그러다가 F가 2파이 RC분의 1이 되면은 그때는 즉 다시 말해서 입력 신호의 주파수가 2파이 RC분의 1이라는 RC라는 건 이 R과 이 C를 말하는 거겠죠. 2파이 RC분의 1이 되면 그때는 출력 신호가 입력에 비해서 45도를 앞서고요. 만약에 이 입력 신호의 주파수가 더 커지게 되면 점점 그 차이는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 더 굉장히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입력과 출력 간에는 위상차는 거의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출력이 입력보다 앞선다는 의미는 지금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입력 신호가 지금 VIN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출력 신호가 이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즉 필터를 거치고 나온 저항으로 나오는 신호는 이게 이제 출력 신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세타만큼 신호가 앞선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한 것과 같이 지금까지는 이제 고역 통과 필터에 대해서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저역 통과 필터에서의 주파수와 이득, 즉 다시 말하면 크기와 위상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도선도가 나오는데요. 아직 우리가 보도선도를 앞서 보여줬던 그림이 이제 보도선도거든요. 그 얘기를 잠깐 빠뜨렸네요. 좀 다음 장에서 보도선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역통과 필터는 우리가 앞서에서 식으로 표현된 식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오메가 스퀘어 더하기 RC분의 1 스퀘어 루트하고 분의 RC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오메가는 2파이 F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FC가 F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FC가 F라면. 그죠? FC가 F라면 뭐가 되겠어요? 여긴 1이 되고 여기는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F가 FC라면 루트 2분의 1. 다시 말해서 0.707이 되는 것이고 이걸 로감수로 데시벨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3dB가 되는 거죠. 아까 봤던 것처럼요. 자, 그런데 이거는 아까 저희가 고역통과 필터에서는 달리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F가 10FC면 아까는 어땠어요? 10FC면 거의 이득이 1 그리고 데시벨로 표현하면 0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F가 10FC라면 분모텀이 10FC가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뭐 거의 0이 되고 여기서 이게 10FC가 되면 10분의 1이 되겠죠. 왜냐면 이 텀은 거의 0이 돼버릴 테니까, 그죠? 이 텀은 거의 0, 만약에 F가 10FC면 이 텀은 거의 0이 되고, 요거는 1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0.1이 나오는 것이고, 로감수로 데시벨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20d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가 고역에서 봤던 거랑 틀린 것이 임계 주파수가 FC가 있고요. 아까 고역 같은 경우는 여기를 3dB를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퍼져나갔잖아요. 그죠?
즉 다시 말하면 FC, 0.1 FC, 0.01 FC 이렇게 전개가 됐었는데 고용통합 필터에서는 반대예요. 10배 FC가 되면 어떻게 돼요? 20dB가 떨어지는 거예요. 20dB. 자, 100 FC가 되면 어떻게 돼요? 100 FC가 되면 마이너스 40dB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 텀은 0이 되지만 이게 이제 100분의 1이 되는 것이고 거기다 데시벨을 취하면 마이너스 40dB가 된다. 이게 툭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1000을 하면은 같은 이유로 마이너스 60dB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점을 쭉 연이어서 그리면 이런 식의 이게 이제 보드선도예요. 보드선도. 보대 정확하게 말하면 보대라는 사람이 제안한 건데요. 보대선도가 그려진다. 보대선도. 그러니까 R과 C가 만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0dB 디케이드의 기울기가 만들어진다. 그죠? 근데 이제 출력을 커패시타로 하는 저역 같은 경우는 FC보다 높은 곳에서 이런 기울기를 갖는 감쇄가 나타나는 것이고 고역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이 임계 주파수를 중심으로 낮은 곳에 가면 이런 감쇄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R과 C가 만나면 이런 형태, 그것이 어디를 출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감쇄하는 쪽에 위치가 틀려지지만 어쨌든 그것의 출발점은 FC가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FC를 기점으로 10배, 100배가 커지면 아까 또 말을 했지만 이 주파수 F는 로그 함수예요. 로그 함수로 표현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10배의 거리나 10배에서 100배의 거리나 똑같죠. 그리고 이 기울기는 이건 잊어버리세요. 마이너스 20dB per decade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0.1 FC, 0.01 FC가 되면 아까 그 식에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거의 입력과 출력이 같다. 1이 나온다. 따라서 우리가 데시벨을 취하게 되면 이건 거의 0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임계 주파수에서는 실제로는 3dB가 떨어진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근사치로 이 파란색은 근사치를 표현한 거죠. 임계 주파수에서 실질적인 분기점이 일어난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감쇄는 그보다 더 아래쪽에서 일어나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FC에서는 마이너스 3dB의 감쇄가 사실 조금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아까도 고역 통과 필터에서 우리가 이득의 크기, 주파수에 따른 이득의 크기의 변화뿐만 아니라 입력과 출력 간의 위상의 변화를 봤잖아요. 각 세타를 통해서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미 세타는 구해놨어요. 그죠? J 오메가는 마이너스 아크 탄젠트 오메가 RC라고 정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크 탄젠트 E파이 FRC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F가 0이면 F가 0일 때 이거는 0이고 F가 FC면 즉 2파이 RC분의 1이면 요 텀이 1이 되겠죠. 1이 되니까 아크탄젠트 1이라는 건 마이너스 45도잖아요. 그죠? 이때 세타는 45도가 나온다. 그리고 F가 커지게 되면 F가
더 커지게 되면 세타는 90도 무한대가 되니까죠. 이게 F가 자꾸 커지면 무한대까지 커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아크탄젠트가 무한대라는 얘기는 90도라는 소리잖아요. 이거는 세타는 마이너스 90도가 된다. 그냥 우리가 이 임계 주파수에서 마이너스 45도가 나오고 처음에 출발은 0도에서 하고 마이너스 90도가 되면 그 F가 무한대로 가면 이제 마이너스 90도 유성차가 생긴다 하는 이런 그 주파수에 따른 위상의 변화를 우리가 그려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RC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 수동 두 개의 소자를 통해서 수동 고역 통과 필터 그리고 수동 저역 통과 필터라는 것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를 한번 봤어요. 그죠? 그래서 저항 쪽으로 출력을 우리가 뽑았을 때는 고역의 특성을 보이고 커패시터를 출력으로 잡았을 때는 저역 통과 필터의 특성을 보이더라 하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R과 C로 만들어진 어떤 회로는 그런 크기의 변화, 그죠? 어떤 특정 주파수라고 하는 임계 주파수에 가서 어떤 위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득이라는 것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본 거죠. 지금까지,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그러한 컨셉을 이제 가지고 회로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회로 속에 이런 RC의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 어떤 회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회로의 구성이 그 주파수에 따라서 어떤 회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보는 것이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저희들이 한번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한번 했던 얘기인데요. 우리가 주파수의 특성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면 그래서 요거는 FCL, 그죠? 이건 FCU 또 임계 주파수예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지금 우리 필터를 배운 여기 이제 주파수 대역이고요. 우리가 지금 배웠던 내용을 이렇게 상기해 보면 요건 뭐예요? 요건 마치 고역 필터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주파수보다 높게 되는 것은 통과시키면서, 그죠? 그 낮은 것은 통과시키지 않는. 따라서 그 고역 저주파 대역에 대해서는 어떤 회로가 있으면 어떤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증폭기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증폭기는 저주파 대역에서는 마치 고역 필터 같은 특성을 보이더라. 뭐 이거는 지금 이 장을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계속 할 얘기이긴 하지만 미리 어떻게든 보면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히 요약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이 주파수가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오히려 주파수가 올라가면 이 올라간 곳에서는 마치 저역 필터 같은 특성을 보이더라.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말이 이제 중요한 말인데 이것은 이런 고역 필터 특성을 보이는 이러한 특성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회로상의 커패시터, 회로에 존재하는 어떤 커패시터의 구성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응? 근데 이 고주파 응답 특성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고주파 주파수가 이제 요 FCL이라는 임계 주파수를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증폭기 이득, 즉 평활한 이득 구간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또다시 떨어져요. 자, 그럼 이것은 왜 일어나느냐? 이것은 회로상에 있는 커피시타가 아니에요. 예?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주파의 모든 그 고주파 시에 커피시타는 다 단락되어 버렸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득을 생각할 때 항상 상수값을 가졌었잖아요. 상수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커피시타는 우리가 쇼트가 됐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그거보다 오히려 주파수가 더 커졌으니까 당연히 이때도 쇼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회로상에 존재하는 커피시타라는 거는 이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회로상에 존재하지 않는 커피시타가 있느냐? 있다는 거죠. 그것은 기생 커피시타라는 게 있어요. 기생 커피시타. 기생 커피시타는 뭐예요? 설계자가 일부러 회로에 끼워 넣어준 커피시타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증폭기에서는 커피시타가 있잖아요. 입력단에도 있고 부하단을 연결하는 곳에도 있고, 그죠? 또 이미터나 아니면 소스 단자의 이득을 개인을 높여주기 위해서 달아준 그런 목적의 커피시타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런 커피시타들은 이 구간을 지나가면서 이미 그 용도가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그 커피시타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 근데 어떤 커피시타가 나타나느냐?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설계자가 원해서 집어넣은 커피시타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떤 트랜지스터가 존재하면 그 트랜지스터에는 설계자가 의도하든 하지 않든 간에 그 디바이스가 있는 한은 그냥 존재하는, 그렇지만 아주 그 값이 작은 그런 커피시타가 있는 거예요. 그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소자에는. 물론 이 기생 커피시타는 설계자는 이런 커피시타가 존재하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왜 생기느냐? 그건 그냥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PNPTR이 있다, NPNTR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이오드 공부할 때도 봤고 BJT 할 때도 봤지만 그 P와 N 사이에는 뭐가 존재하죠? 항상 공핍 영역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공핍 영역, 그죠? 그 공핍 영역 때문에 커피시타가 만들어져요. 응? 근데 그 공핍 영역이라는 걸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 공핍 영역에 의해서 커피시타가 만들어지는지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건 설계자가 이걸 없애고 싶다고 없앨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트랜지스터가 존재하는 한은 그 커피시타는 있을 수밖에 없는 커피시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커피시타가 만들어내는 현상이 이 영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역에서. 예? 그래서 그 커피시탄스가 다시 이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란 말이죠. 예? 저주파와 고주파의 주파수 응답. 용량성 리액탄스는 2파이 FC분의 1. 그죠? 그래서 주파수가 낮을 때는 리액탄스는 매우 크고 높아지면 점점 작아진다.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커피시탄스는 어떤 주파수에 따른 저항의 크기가 가변적인 저항이다. 이렇게 해줘도 되겠어요. 그죠? 저주파 대역에서는 회로상의 커피시타는 회로에 이득에 영향을 주지만 부주파 대역에서는 단락되어 없어진다. 방금 말한 거죠. 저주파 대역에서는 회로상의 커피시탄스에서 회로의 이득이 감소된다. 그죠? 하지만 고주파 대역이 이르러서는 이 기생 커피시탄스가 영향을 준다. 예?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 기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저주파 대역에서는 회로상에 있는 어떤 특정 커피시타가 그 증폭기 이득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고주파 대역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저주파 대역에서 임계 주파수를 지나면 당분간은 이제 이득이 평활해져. 왜?
그때부터는 그 회로상의 커패시턴스는 이제 저항이 없다고 우리가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주파수가 점점 더 커지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또 이득이 감소하게 된다. 그것은 왜냐? 그것은 우리가 회로상에 우리가 그 일부러 넣었던 커패시턴스 때문이 아니고 회로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기생 그 커패시턴스가 만들어내는 성분 때문에 이득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뭐냐면 이 커패시턴스예요. C1, C2, C3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보드의 플롯에서 봤지만 이 C1이라는 것과 관련된 R, 그리고 C2라는 것과 관련된 R, 그리고 C3와 관련된 R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럼 우리는 C1과 관련된 R을 찾아내서 그것의 보드 플롯을 그리고 C2와 관련된 R을 찾아서 걔의 보드 플롯을 그리고 C3와 관련된 저항을 찾아서 그 보드 플롯을 그리고 그것을 합치면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다 뭐예요? 다 지금 회로상에 존재하는 커패시턴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저주파 회로에서 저주파 대역에서는 이제 이런 C1, C2, C3가 영향을 줘서 고역 통과 필터 특성을 나타내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주파수가 커져서 나중에는 우리가 이 C1, C2, C3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이득이 평활하게 가다가 그 영역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또 다시 이득이 감소하는 구간이 나타난다 하는 얘기가 이제 10장의 전체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 내용은 어쨌든 다음 시간에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